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하는 재무설계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재무제표 분석의 주인공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재무제표 분석하기 전에 이 채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적 투자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재무제표 분석을 하실 분들을 구하기 위해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애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알기도 하고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친근해서 먼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년간 애플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 주가에 비해 35.96%가 상승하였으며 5년 전 주가에 비해서는 318.57%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주가에 비해서는 1172.80%가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10년 뒤 애플과 같은 주식을 찾고자 우리가 지금부터 미국 주식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애플과 같은 주식을 지금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10년 뒤에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52 위크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 52주간 범위를 말하며 데일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날 하루 범위를 말합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순이익을 말하고 P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당연히 순이익이 높으면 좋기 때문에 P는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디비던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말하고 FWD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뒤 예상치를 말합니다. 한 주당 0.96달러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로 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Short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0.77%로 공매도 비율이라고 말하며 공매도 비율이 높으면 나중에 급격한 하락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애플은 0.77%이기 때문에 매우 낮아 안정적인 주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켓 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으로 3조 달러가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되는 주식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팅 서머리를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에 어떤 점수를 준지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SE 애널리스트 분들은 시킹 알파에 연결된 준 전문가로서 부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를 말하며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퀀트 같은 경우에는 시킹 알파에서만 있는 점수인데 밑에 보게 되시면 팩터 그레이드를 종합하여 내는 점수입니다. 팩터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그로스, 프로피어빌리티, 모멘텀, 리비전, 순서대로 가치, 성장, 수익성, 추세, 수정을 말합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하여 낸 점수를 퀀트 점수라고 하는데 현재 좋은 곳도 있지만 안 좋은 곳도 있어 홀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파이낸셜을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로 재무제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손익계산서를 말하며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표를 말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게 될 것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게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토탈 레비뉴를 말하며 애플의 매출액은 그래프 보다시피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양호합니다.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인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양호한 주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에는 총이익에서 판관비, 연구개발비 등을 뺀 값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게 되시면 넷 인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부대 비용을 뺀 값으로 넷 인컴이 플러스이며 흑자인 기업이고 마이너스이면 적자인 기업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되기도 하였고 흑자로 전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흑자인데다 전반적으로 상승인 추세라 양호한 주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밸런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저와 함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알아보고 부채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부채와 총자본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유동비율은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알아보고 부채비율은 장기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은 Total Current Assets을 말하며 112913 나누기 유동부채는 Total Current Liability를 말해서 120075를 나누게 되면 0.94로 94%를 나타냅니다. 보통 재무제표를 볼 때 100%보다 높으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100%보다 낮으면 주의하거나 위험하다고 평가합니다. 100%보다 다소 적으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총 부채분의 총 자본으로 밑에 내려다 보게 되시면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270002 총 부채를 말하고 나누기 토탈 이쿼티는 총 자본을 말해서 62258로 나누게 되면 4.34로 434%를 나타냅니다. 보통 재무제표에서 200%를 초과하면 주의 또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200% 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자본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장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은 다소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질 수 있지만 세상에 100%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재무제표를 꾸준하게 보아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현금화를 시켜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이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등급은 배당률을 빼고는 매우 높은 존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시면 배당에 대한 요약이 나타나 있는데 배당금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0.96달러를 주고 있으며 배당률은 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간 성장률은 7.26%이며 9년간 연속 배당금을 높인 걸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최근 배당금 준 거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제일 끝에 보게 되시면 분기당 주기 때문에 애니얼 페이아웃 96달러를 분기 4분의 1로 나눴을 때 0.2달러를 분기에 준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EX 디비던드 데이트 같은 경우는 배당 낙일로 5월 12일 날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을 못 받고 5월 11일자 갖고 있는 분들에게 준 것으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가치는 종합적인 점수는 F로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를 보게 되시면 32.25로 같은 섹터에 비해서도 매우 높고 5년간 평균에 비해서도 33%나 높습니다. 그리고 PEG 같은 경우에는 PER을 Earning Growth 순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데 2.77로 같은 섹터에 비해서도 높고 5년간 평균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하기를 1보다 낮으면 저평가가 되어 있고 2보다 높으면 고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시면 보통 PSR은 성장주를 평가할 때 쓰이는데 애플도 가치주이기도 하지만 성장주이기 때문에 보게 되시면 같은 섹터에 비해서도 173%나 높고 지난 5년간 대비해서도 42%가 높아 현재 매출과 순이익에 비해서 매우 고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이 성장 가치주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종합점수는 뒤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시면 레비뉴, 매출, 에비타, 세전영업이익, EPS, 주당 순이익,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았을 때 다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현재 성장률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수익률은 A플로 종합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시면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은 보통 점수이긴 하나 자세하게 보게 되시면 애플의 평균보다 높고
섹터 대비해서 다소 낮으나 40%는 높은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 세전 영업이익, 넷인컴, 순이익, 리턴 온 커먼 이쿼티, 자기 자본 이익률은 높은 점수를 맡고 있어 종합 점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R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단기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때 많이 보는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RSI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고 RSI가 높아지면 가격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에 가까울수록 가매수하여 다음에 떨어질 확률이 높고 30에 가까울수록 가매도되어 다음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대로 70에 가까울수록 매도하고 30에 가까울수록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감정에 따라 가매수 또는 가매도를 방지하고자 RSI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PS 전망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로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2022년 10월은 6.11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10월은 5.97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주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